안녕하세요. 백발백중 재활의학과 정종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 증상 중 하나인 자율신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을 문진하다 보면 여러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라는 말만 듣고 결국 정신과 가보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비특이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픈데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본인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자율신경계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율신경계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말해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극도로 긴장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작동을 하고요. 그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릴렉스 되어 있을 때 작동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조금 더 느리게 뛰고 이런 모든 반응을 조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두 신경 모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심장아 빨리 뛰어라 이렇게 해서 빨리 뛰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기양진, 혈압의 불안정,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계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한 증상도 정말 흔합니다. 세 번째,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만성 기침이나 가래 또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이 끝까지 숨이 안 들어오는 느낌, 자꾸 나오는 한숨 등이 있습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과민성 방광, 배뇨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경계나 전신 증상으로는 딱히 원인이 없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어지럼증, 브레인포그라는 머리가 띵한 느낌, 불면증, 이명, 안구통증, 손발저림, 전신 근육통, 또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여러 개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더 혼란스러워 할 수 있죠. 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올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자율신경 이상을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율신경 불균형을 검사하는 심박변이도 검사, 즉 HRV 검사가 있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증상과 일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번아웃된 상태이거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를 이용한 검사보다는 임상적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의 증상 패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원인이 있나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 생활습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구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물리적 구조 문제인데 이거는 목이나 어깨 축지, 등 근육이 경직되면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압박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경추, 흉추 구조 변화가 자율신경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척추 부위마다 통증이 다른가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위쪽, 즉 상부 흉추 같은 경우에는 두통, 이명 혹은 만성기침 등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간 레벨인 중부 흉추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만성 피로 등 전신과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부 레벨, 즉 하부 흉추나 상부 요추 같은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장 트러블, 비뇨기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발기부전, 만성 방광염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척추 양옆에 깊숙이 다혈근이란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경직이 되면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하는데 호수를 누가 밟고 있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 압박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주사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 근육을 우리가 풀어주는 주사를 하게 되면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의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자율신경이 정상화되는 환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성인 경우는 총 3개월로 보고 진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몸이 개운하고 효과가 좋다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엔 주사 치료를 받아도 원래 안 좋은 상태로 금방 돌아가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초반에는 주 2회, 증상이 호전되면 간격을 늘려서 주 1회, 2주에 1회, 한 달에 1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하는 거라서 반복 치료를 하다 보면 서서히지만 확실하게 자율신경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자, 스테로이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치료라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멍이 들거나 주사 바늘의 몸살 증상처럼 불편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다 일시적이라서 크게 걱정할 부작용은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만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요가나 명상을 추천합니다. 자, 셀프 마사지 방법도 있는데 척추 레벨 양 옆을 눌러주시면 각종 증상들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그시 깊게 근육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마사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들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자율신경 불균형은 몸의 병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어디 가도 정상이라는 말을 계속 듣는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개월간 꾸준히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보세요. 반복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답입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